안녕하세요, 평온충입니다. 오늘 피아노 세 번째 시간. 네, 오늘도 댓글 살짝 읽고 시작할 건데, 완전 화려한 아르페지오 짜는 법 오늘 한번 포함해서 만들어 보죠. 뭐 이 편곡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니까. 그리고 네, 너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돼요. 네, 사실 이제부터는 거의 다 노가다인데 뭐 어쨌든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선택한 일인데. 네, 어쨌든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멜로디부터 찍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깔끔하게 멜로디를 찍어왔고, 이 뒤에도 아시죠? 코드 찍읍시다. 네, 이렇게 코드 다 찍었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4비트 찍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번에 찍었던 것들 당연하게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후렴이니까 살짝 음을 아주 낮지 않게 잡을 거예요. 뭔가 여기서 스트링의 패드나 아니면은 통기타에 스트로크가 들어와서 조금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낮기만 하면은 그것 또한 뭔가 듣기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리코러스 들어올 때는 꽝 하고 찍었지만 이 뒤에는 베이스가 너무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베이스가 적당히 유지만 되게, 왜냐면은 베이스 연주가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특히 이 따다다다 들어오는 부분, 여기서 이제 악기들이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그렇게 강하게 칠 필요도 뭐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피아노를 쓰시는 가상악기에 따라서 굉장히 벨로시티를 약하게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키스케이프의 C7이 그런데, 키스케이프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건데, 키스케이프에서 조금만 세게 연주를 하면은 바로 과해져 버려요, 느낌 자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벨로시티를 약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부터까지 부드러운 연주를 위해서 벨로시티를 다 약하게 써버리면은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평평하게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후렴 가서는 살짝은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를 올려주는 편이에요. 물론 이 노트들을 랜덤하게 하는 작업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한번 들어오면은 살짝 소리가 커진 것 때문에 이 후렴부터 사운드가 더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네, 뭐 막 뭘 대단하게 바꾼 게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세게 치는 것만으로도 후렴에 온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프리코러스 때 했었던 이렇게 베이스의 박자를 쪼갠다던가 아니면 라인을 넣는다던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령이 뭐가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외로 후렴에서 많이 뭔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후렴에 지금 드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기타도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스트링이 화려하게 연주할 수도 있을 거고, 베이스도 어느 정도 라인을 칠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피아노 혼자 듣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미리 그득그득 채워버리면은 들었을 때 사운드가 그냥 지저분해지기만 하지 뭔가 이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사실 후렴이 아니라 이 모든 곡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보컬이에요. 가수가 집중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여기서 뭔가 나도 같이 흥분했다고 해서 막 다이내믹 올리고 이런 짓을 해버리면은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발라드 피아노 악보 여러분 구매해보시면은 물론 정확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지만, 그 드럼 나올 때는 그냥 피아노가 계속 4비트만 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렴 짤 때가 더 편해요. 쉽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박자를 어떻게만 쪼개냐면, 여기서 내가 드럼 박자를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야, 이런 부분들 정도만 표현해주지 처음에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른 악기가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좀 라인 넣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 바꾸지, 처음부터 막 완전 복잡스럽게 뭔가 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화려한 아르페지오를 짜는 거를 부탁을 하셨었는데, 요건 한번 인터루드에 넣어보죠. 원래 인터루드가 되게 얌전하게 흘러갈 텐데 전 요거를 좀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한번 막 여기다가 아르페지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적혀있는 코드를 일단 가져오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9, 9, 5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은 그냥 뒤에 있는 B플랫에 대한 A플랫 베이스까지 이어지게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했고, 사실 아르페지오 짜는 멜로디는 여러분들이 코드톤 안에서 원하시는 거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저는 당연히 1357 많이 쓰지만 플러스 9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리리듬으로 좀 아주 화려한, 뭐 원하시는 게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꽤나 화려한 좀 디자인을 해봤고, 여기 뒤엔 다시 이런 식으로 E플랫의 G 베이스다 보니까 이어져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 때 살짝 내려와주고, 그 폴리리듬을 활용해서 짜줬는데, 폴리리듬이 계속 유지되면은 그래도 좀 너무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박자에서는 계속 다시 원래 시작하는 것처럼 제일 높은 음을 갱신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짠 거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단순한데 잘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마다 다르지만 제일 높은 음을 조금 벨로시티를 세게 넣고 나머지를 약하게 해주면 좀 괜찮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랜덤 세팅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레벨을 다 너무 세게 하지 않게 해서 낮춰줄 건데, 제일 높은 음은 좀 냅둘 거예요. 나머지를 좀 더 내리고. 그래서 저는 제일 밑에 있는 걸 좀 더 내려볼게요. 좀 더 느낌이 약간 울렁울렁거리.
나쁘지 않죠. 물론 굉장히 화려한 뭐 연주를 원해서 막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부드러우면서도 나름 화려한 연주를 좀 하나 만들어 봤고, 중간에 이렇게 인터루드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베이스감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A 플랫이 좀 도드라져서 살짝 약하게 할 거고, 이게 뭔가 확 풀어지는 느낌이 여기서 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이 A7에서 좀 세게 연주를 해도 이 B 플랫에서 약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리산도라고 하는 스킬을 이용해서 살짝 풀어줄 겁니다. 드르랑. 아, 진짜 그냥 쳐버리고 싶다. 네, 이렇게 쳐버리기가 속 시원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좀 간단한 거는 그래도 피아노 아예 없으신 분들만 있진 않을 테니까 네, 좀 약간 비겁했나요? 죄송해요. 네,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저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쳐듭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너무 약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연주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때부터 연주가 되게 편해지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약속해요 너는 미안해 마려, 이 부분이 이제 프리코러스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복사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오면 솔직히 개꿀인 게,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아이디어가 생겨서 바꾸면 되긴 하겠다만, 저는 어차피 이렇게 한 다음에 연주자한테 연주 부탁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막 디테일을 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까지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복부 타라고 해요. 복부 솔직히 최고야. 이렇게 하면은 2절까지 뚝딱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를 한번 해보. 지금 브릿지가 어서 가요 돌아보지 마요 이 부분인데, 여기 한번 또 찍고 올게요. 아우 너무 귀찮다. 아니 안 귀찮아. 네, 이런 식으로 코드는 다 찍어봤는데, 브릿지에선 정말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4비트인데 조금 더 쪼개는 느낌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막 뭐 아르페지오를 정말 화려하게 넣는다던가, 막 엄청 복잡한 막 그런 라인들을 넣는다던가,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수업의 수준에서 좀 추천드리는 거는 하나의 피아노가 튀어나오는 포인트를 만들어봐라 인데, 되게 단순해요. 그냥 옥타브로 찍어 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4비트 찍고 와가지고 한번 또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려 볼게요. 네, 된 김에 멜로디도 찍고 왔는데, 일단 한번 들으면서 내가 피아노한테 어떤 라인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짜놨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잘 가요 그대 이런 부분은 너무 이 곡의 유명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저는 한 이 C-7 정도에서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보컬이 촘촘한 편이긴 해요. 들어갈 자리 없이 브릿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막 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런 라인을 한번 지워넣고, 이것도 되게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테디 따는 표처럼 들리는 이 엇박 리듬, 요거 들어보시면은 저 따다다 이 박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게 듣기가 좋다 그래서 마구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곡에 따라서 저게 아예 테마가 되면은 남용이라기보다는 그 테마로 끌고 가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런 리듬 자체는 보컬보다 굉장히 튈 확률도 높고, 저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상상을 해보면은 브릿지이기도 하고, 모든 악기들도 힘을어치고 있고, 보컬도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을 때 피아노가 한 번쯤 저렇게 얌전히 4비트만 플레이를 하다가 라인이 나와주면은 듣기에 굉장히 좋게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연주들도 더 디테일하게 박자를 쪼개주기도 하고, 아르페지오 라인을 넣기도 하고, 이런 걸 당연히 다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연습 삼아 브릿지에서 다른 악기들이 나오는 구간들도 상상을 하되, 피아노가 한번 자리를 차지해 보는 거죠. 이제 나머지 것들만 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좀 강하게 연주하고 싶을 때 이 제일 높은 음을 옥타브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데, 뭔가 나 강한 느낌을 나름 냈는데 강한 느낌을 해도 너무 안 나. 그러면은 내가 좀 강하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제일 높은 음 옥타브를 내려가지고 좀 더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 여러가지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4비트 찍었고, 그 다음에 옥타브로 좀 옮겨주기만 했고, 이전에 배웠던 그 원래 있는 박자 쪼개면서 원래 썼던 코드톤 쪼개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브릿지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잘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물론 역시 손가락으로 치고 딱딱하고 어색한 점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을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다 손가락으로 만지시면은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연주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 찍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찍어놓은 거를 손가락으로 한번 연습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렇게 자꾸 내가 찍은 거를 내가 피아노 잘 못 치더라도 미디 노트가 다 어차피 적혀져 있으니까 피아노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뒤까지 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와볼게요. 네, 마지막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복붙 해줬는데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연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벌써 촬영을 50분째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다 할 자신이 없어서 네, 다음에 조금 더 이 전반적으로 디테일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 강좌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